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들 한 주 쉬었는데요.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관계기술 훈련, 우리 트랙 2, 우리 3주 차. 저희들 우리 각자 자신에게 또 상대방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온유한 보호자입니다. 네, 제가 이 훈련을 받고 나서 항상 나는 온유한 보호자지 이런 생각을 스스로 자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후배 목사들한테 내가 온유한 보호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제 여러 가지 교회의 다양한 사역 속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 온유한 보호자인데 이런 경우 내가 어떤 선택과 어떤 말을, 어떤 결정을 해야 되지? 이런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저에게 큰 축복이고 온유한 보호자라고 하는 그러한 늘 인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저에게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이 관계기술 훈련은 단순히 관계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기술들을 저희가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너 온유한 보호자가 돼야 돼.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온유한 보호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무장시키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실하게 이 훈련을 매주 하나씩 해 나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훈련을 적용시켜 나가면 이 실습들을 적용시켜 나가면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삶을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이 훈련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저희가 한 주 쉬었는데요. 우리 쉬는 동안 휴가도 다녀오시고 좋은 시간 가졌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 이 실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하기 전에 제가 이 그 트랙 1에서 트랙 1 6주 차에서 애착과 그리고 관계 기술과의 관계 이런 것들 애착 등에 대해서 트랙 1 6주 차에 제가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좀 더 이해하고 싶거나 이 관계 기술과 애착 등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관계기술 훈련을 치시면 제가 거기에 올려놨습니다. 영상을 비공개에서 공개로 이렇게 올려놨으니까요. 거기 들어가셔서 이 훈련 끝난 다음에 한번 리뷰를 해보시면 복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실습 12번입니다. 우리 교재, 트랙2 교재 저희가 이제 오늘 3주 차죠. 저희가 한 3분의 1 정도 오늘까지 하면 좀 마감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실습 12번. 자,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관계 회로가 켜져 있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훈련을 통해서 내 마음 문을 열고 내가 다른 사람과 교류하고 교제하고 내가 모든 관계 회로가 켜져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꺼져 있으면 여러분들 감사를 기억하시고 편안한 상태에서 이 훈련을 할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다 켜져 있으신가요? 네, 관계를 점검하시고요. 자, 화면이 꺼져 있는 분들 다 이해합니다. 제 관계회로는 그래도 켜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이 꺼져 있지만 여러분들 관계회로 이 훈련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 훈련은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자기의 그 마음의 속성 전부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마음의 특성, 마음의 속성 세 가지. 어떤 사람은 온유함이고 어떤 사람은 인내이고 어떤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양적이고 또 여러 가지 있죠. 사랑도 있고 또 티칭도 있고 상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나누면서 상대방의 주요 마음의 성격을 나누면서 더 자세히 설명하세요. 네. 자신의 이것을 동반자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속성들이 행동으로 나타난 때를 설명하십시오. 네. 저 같은 경우 이제 그 목양적이라고 한다면 이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제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제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끌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나누는 거죠. 자기의 마음의 속성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어서 당신의 동반자 애착 등이 켜졌는지 그리고 켜졌을 때 어떤 신호들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었는지 그것들을 거기 기록하는 거예요. 자, 69페이지 보십시오. 자, 69페이지 보시면 자, 이제 소그룹으로 이걸 나눌 텐데요. 나의 그 마음의 특성들을 나누겠죠. 그리고 언제 이런 마음의 특성들이 내 안에서 행동으로 나타났는지 보여주는 거죠. 예,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않을 수도 있는데 나타났던 때가 기억난다면 그것을 이제 언제 내가 그런 행동들을 했는지. 그래서 그때 이것을 발표한 사람들, 발표를 조별 모임에서 발표한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애착등이 언제 켜졌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애착등이 어떻게 켜졌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리고 애착등이 켜졌던 혹은 꺼졌다는 그 사인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으로 할 때 우리 조장님들은 이제 핀을 발표하는 사람을 지정해서 우리 그 소그룹에서 발표하는 사람의 핀을 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총무님을 핀을 딱 켜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딱 나타나시죠? 우리 총무님 한번 손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발표한 사람들을 여기에 우리 조장님들이 핀으로 이렇게 켜주시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제 그 마음의 특성들을 이야기할 때 또 그런 행동들을 나타날 때 그 어떤 사인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애착등이 켜졌는지 꺼졌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이 훈련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것은 이제 조장님들이 잘 인도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반대로 이제 내가 그것을 발표하면서 나의 애착등이 켜질 때와 꺼질 때는 언제인지 그것을 이제 또 적는 것이죠. 자, 먼저는 68페이지에 거기 빈 공간 있죠. 거기다가 자기 마음의 특성 3가지를 지금 써보세요. 자, 마음의 특성, 이 훈련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마음의 특성은 저희가 실습 첫 번째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특성 자기가 까먹었다 그러면 그 가보세요. 페이지에 우리 29페이지 쪽으로 가셔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온유와 저를 온유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제 마음의 특성 온유예요. 온유, 목양적, 목회적 이런 것들이 이제 저의 마음의 특성이죠. 자, 언제 그런 행동을 내가 했는지 그것도 옆에다 한번 써보세요. 마음의 특성 3가지를 68페이지 빈 공간에 3개를 쓰시고 내가 언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옆에다가 간단하게 한번 써보세요. 발표할 겁니다. 조에서. 그 중에 한 가지만 하셔도 돼요. 자의 가장 큰 마음의 특징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마음의 특징이 언제 행동으로 나타났는지 거기다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마음의 특징이 여기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쓰셔도 돼요. 어떤 분들은 제가 보면 굉장히 그 섬김,
예, 섬김. 그래서 이분은 거의 뭐 몸에 배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분들을 한번 봤는데, 우리 참 서초에 있는 참 요양병원에 제가 갈 기회가 있어서 우리 제가 담임 목사님과 함께 거기 방문을 했는데요. 거기 원장님이 이제 의사신데 거의 섬김의 은사 몸에 배셨더라고요. 너무 권위적이지 않으시고 막 물도 나르시고 막 거의 섬김의 은사가 있어요. 몸에 배어 있는 거죠. 자, 거기다가 자기 마음의 특성 그리고 그런 행동이 나타났던 때를 한번 기록해 보세요. 네, 쓸 때는 간단하게 쓰셔도 됩니다. 자, 이제 이것을 이제 발표를 우리 조장님이 지정해서 발표를 하게 되면 이것을 발표할 때 그 사람의 애착등이 꺼졌다 켜졌다를 관찰하는 건데요. 자, 69페이지 보면 이제 그걸 관찰하는 내용이 쭉 있습니다. 네. 당신의 동반자가 그것을 발표할 때 애착등이 꺼졌는지 켜졌는지 관찰하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아는지, 그리고 켜졌다는 사인, 신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틀에 원에서 배운 것들이 있죠. 예, 갑자기 이제 눈이 커진다든가, 갑자기 미소를 지면서 얘기한다든가, 예, 갑자기 이제 광대뼈가 승천한다든가 이런 거죠. 예, 눈꼬리가 올라간다든가, 입꼬리가 올라간다든가, 예, 미소를 짓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애착등이 켜지는 거죠. 꺼진 건 어떤 겁니까? 꺼진 거는 예, 얼굴이 굳어진다든가, 눈을 맞추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애착등이 켜졌을 때, 이제 나의 애착등이 켜졌을 때를 이제 반추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애착등이 켜질 때 어떤 사인들이 나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나의 몸의 반응, 몸의 느낌은 어땠는지, 내 애착등이 켜졌을 때 나의 몸의 느낌, 몸의 반응. 네. 마음이 평온할 수 있고요. 기쁨이 넘치는 것 같고, 애착등이 켜졌을 때 무엇인가 막 얘기하고 싶고, 다른 사람과 교류하고 싶고, 예,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고, 막 이런 어떤 몸의 느낌과 반응들이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들 조장님 인도하에 소그룹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언이 많은 경우는 다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훈련도 있으니까 우리 조장님들이 이제 분배를 해가면서 우리 애착등이 켜진 것을 역할하는 예, 그 자기의 성격을 자기 마음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이제 지정하셔서 많은 조원들이 많은 우리 조는 전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몇 명만 이렇게 샘플을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 잘 정창하셔서 이렇게 적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지금 25분인데요. 25분인데 저희들 45분까지 20분 동안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련이 일찍 끝난 조들은 조원이 적은 조들은 이것을 하고 나서 피드백을 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실습 우리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애착 등에 관한 실습입니다. 우리 요 실습을 하면서 우리 그 누구 두 분 정도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제 마음의 특성은 코치, 타인에게 영감을 줌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격려를 이해함, 이게 두 번째예요. 음, 제가 최근에 제 마음의 속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은 사건이 있었는데, 어, 이 회복사역 다른 프로그램에서 각자 조언의 그 라이프 스토리를 아주 깊게 길게 나눈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그 각자의 조언들이 그 자기의 삶을 나누신 그 스토리에 대해서 그 상대가 그러니까 당사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어떤 새로운 관점이나 새로운 격려를 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 죄송합니다. 아, 제가 그 시간에
제가 그 시간에 그 발표해 주신 자기 삶을 나눠주신 그분의 삶에 새로운 좀 부분에 대해서 떠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음, 좀 깊게 그 관점을 나누고 같이 이렇게 나눈 적이 있는데 그분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새로운 부분을 조명받고 되게 기뻐하시고 새로운 부분을 깨달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제가 그 소통을 하는데 너무 그분의 다른 어떤 부분이 더 있을까 더 돕고 싶고 그다음에 내가 그분은 보이지 못하는 내가 보는 그 부분이 그분에게 도움이 되는 거 보고 좀 놀라고 그다음에 재미있는 거예요. 새로운 부분을 조명해 주고 그 상대분이 격려를 받고 하는 부분. 그래서 그 시간이 아주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특성이 정말로 이런 타인의 어떤 보지 못하는 부분에 영감을 주고 그다음에 격려해 주는 것이 내 마음의 특성이 맞구나 하고 다시 한번 깨달은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나눔을 이제 하셨을 때 네. 나의 애착등은 언제 켜지는지 그 사인은 어떻게 되는지 그때 몸의 느낌은 어떤지 그거 한번 적어 놓으셨어요? 네. 네. 어, 제가 나눌 때 저희 파트너의 얼굴을 보면서 나눴거든요. 조에서 나눌 때.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막 말하면서 어, 어, 특히 그 사건 속에서 그 상대방이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막 이렇게 깨닫는 그 표정을 제가 볼 때 굉장히 큰 기쁨을 느꼈고 나도 이게 내가 정말 상대방에게 격려와 도움을 주고 영감을 주는 말을 했구나 내가 이런 순간을 느꼈다라고 했을 때 막 제 막 입꼬리가 올라가고 제 말이 막 이런 손 동작이 생기고 친구. 음, 네. 네, 성장이 생기고 더 막 깊게 그 순간에서 더 묘사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파트너의 얼굴을 보면서 했는데 그 파트너 제 분도 막 그 부분 제가 입꼬리가 올라가고 막 흥분할 때 같이 막 이렇게 표정이 같이 막 움직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더 자세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의 포인트에 대해서. 음, 네, 그런 걸 느꼈습니다. 애착등이 켜졌을 때 더 이렇게 깊은 교류가 일어날 수 있구나. 더 음. 말하고 싶고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신이 느껴지고 더 기쁨을 오가는 것이 이런 순간이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네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혹시 애착등이 본인이 꺼졌을 때, 그때는 언제였는지, 그리고 그때에 어떤 사인으로 내가 애착등이 꺼졌는지 알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 그것도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나눔 중에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마음의 특성 때문에 특성을 알게 된 이제 찾는 것이 자신의 고통을 집중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경쟁 상황에서 또는 이렇게 누가 좀 더 잘하나 이런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된 상황에서 판단을 받을 때 굉장히 심하게 좀 고통스러움을 느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또 훈련 중이었어요. 어떤 훈련 중이었고 돌아가면서 어떤 자기 수행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그걸 판단하는 그러니까 리더가 제 말이 너무 길다. 아니면 너무 장황하고 뭐 이렇다라고 공개적으로 막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한 분에 대해서는 막 너무 막 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막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음 분은 다 잘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리더분을 공격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막 이거 규칙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그 규칙이 실은 그 훈련을 수행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막 이렇게 막 좀 날카롭게 반응하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내가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구나. 이걸 다시 음, 한번 느끼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받게 될 때. 네, 판단을 받고 심지어 이제 판단을 받으며 음, 그 경쟁에서 이렇게 밀려났을 때 그때 굉장히 민감해지는구나. 네네네. 이런 때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우리 관계로가 꺼져 있는 상대방과 자꾸 만나 얘기할 때 저희 마음이 힘들고 저의 관계로도 꺼지려고 합니다. 관계로는 모두에게 늘 켜져 있어야 한다고 배웠는데 힘들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이거 질문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자, 나의 관계로는 항상 켜져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애착 등은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자, 이 경우에 질문하신 분을 보니까 애착 등이 꺼져 있는 상태 같고 관계로는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상대방의 관계로는 항상 꺼져 있어. 그랬을 때 관계로가 모두에게 늘 켜져 있어야 한다고 배웠는데, 근데 내 관계로가 켜져 있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질문을 제가 다시 역으로 답을 드리는데, 관계로는 항상 켜 있는데 당신이 힘들 게 없어요. 당신의 애착 등이 꺼져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애착 등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너와 교류하고 싶다. 내가 기쁘다. 이것이 관계 애착 등이 꺼졌나 켜졌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당신이 괴로운 것은 애착 등이 꺼져 있기 때문에. 자, 관계로는 항상 켜져 있는 것이 당신에게는 별로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는 상태로 당신이 훈련되어져 있어야 돼요. 관계로는 항상 켜져 있는 게 정상이고. 그런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남편의 관계로가 항상 꺼져 있어요. 그러면은 나의 관계로는 항상 켜져 있어요. 상대방과 상관없이. 그러나 남편의 그 남편이든 누구든지 애착 등이 항상 꺼져 있으면 이게 무시형 회피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시형 회피형일 때에 제가 설명할 때는 질문을 올리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하는데도 막 질문 올리시는데 그럼 제가 헷갈리니까. 자, 남편의 애착 등이 항상 꺼져 있을 때는 내가 힘들죠. 자, 남편의 애착 등이 꺼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정상적으로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관계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켜져 있어야 돼요. 네. 이해가 되시죠? 자, 요거를 그 유튜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에 그 트랙 1 저희가 실습할 때 6주 차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네, 그거를 한 번 더 보시고요. 자, 관계 회로가 상대방이 꺼져 있거나 내가 꺼져 있는 것은 그렇게 별로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애착 등이 꺼져 있을 때가 더 굉장히 고통스럽죠. 네. 그래서 애착 등이 내가 정상적으로 발동이 되면 상대방도 정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이제 그 70페이지 한번 보세요. 70페이지 한번 보시면 여기 4가지 유형이 나와 있어요. 자, 애착 스타일에 대해서. 자, 왼쪽에 무시형은 항상 애착 등이 꺼져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항상 애착 등이 꺼져 있으면 내가 힘들죠. 자, 맨 오른쪽에 보시면 산만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집착형으로 좀 거기다 옆에다가 기록하세요. 네, 산만형 애착 스타일, 집착형 애착 스타일이고요. 여기 무시형 애착 스타일은 이제 회피형 애착 스타일 여기다 써놓으세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가운데 있는 안정형 애착 스타일. 안정형은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교류할 때는 애착 등이 켜지고, 아이가 밖에 학교 갔다 돌아오면 나 애착 등이 딱 켜지는 거 정상이죠. 아이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외출했다 들어오면 애착 등이 딱 켜지면서 아빠 하면서 달려가야 되겠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내가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나의 애착 등은 꺼지면서 샬롬을 누리고 쉼을 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산만형, 집착형은 어떻게 됩니까? 항상 누구인가 애착 등을 키려고 노력하죠.
상대방이 꺼져 있으면 나도 꺼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네. 자, 혼란형은 뭐냐면 혼란형은 정상적으로 애착등이 꺼졌다 켜졌다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이 혼란형 애착 스타일의 가장 주요 동기는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내가 저 사람과 교류하고 싶은데 기쁨의 관계를 형성하고 싶은데 두려운 거야. 내가 하는 것이 저 사람이 받아줄까? 어떨까? 두려움이 항상 존재하는 거죠. 그건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내가 정상적으로 애착 등이 꺼졌다 켜졌다. 안정적인 애착형 스타일을 내가 형성하지 못하면 이 산만형이라든가 무시형이라든가 동일하게 내가 그러한 불안이나 두려움을 멈추기 위해서 무엇인가의 물건이나 물질이나 사람이나 행위나 이런 것에 애착을 누리려고 노력하게 되면 이게 중독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분은 이게 관계 회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애착 등에 관한 질문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상대방이 늘 애착 등이 꺼져 있다는 것은 무슨 형 애착 스타일이에요? 무시형, 회피형 애착 스타일. 그 사람과 관계없이 이게 제일 많이 나온 질문인데요.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 내가 안정형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안정형으로. 내가 안정형으로 계속 유지하게 되면 상대방이 누구든지 간에 나로부터 안정감을 누리고 나와 기쁨을 누리고 교류하도록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할 거예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질문이 좀 많은데요. 그 4단계 레벨과 관계회로, 애착 등의 연관 관계를 알고 싶다고 그랬는데요. 이 그 관계회로와 애착 등 이분은 이제 트랙 3까지 다 배우신 것 같아요. 질문하신 분이. 자, 이 지마일더 박사 팀이 이제 그 애착은 레벨 1, 우리 시상과 관련이 있고, 관계로는 우리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레벨 3예요. 레벨 3의 대상 회로의 관계가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애착이 사실은 시상과 이 레벨 1과만 관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지만 이 애착은 사실은 우리 뇌에 여러 가지 이 기관들이 사실은 관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부모와 주 양육자와 엄마와 애착 관계를 누릴 때 혹은 다른 사람과 애착 관계를 누릴 때 시상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사실은 모든 다른 그 변형계라든가 여러 가지 그 기관들이 사실은 작동을 해서 애착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교재를 지금 새롭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고 일단은 애착과 애착 등과 관계 회로에 대해서는 저의 유튜브 요거 설명하려면 20분 걸립니다. 유튜브를 참고하셔서 트랙 1에 배울 때 여러분 다 배우셨어요. 그거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한 가지 또 질문은 마음의 속성 중에서 우리 목양적인 것과 우리 목회적인 것의 차이점이 뭐냐?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우리 이제 고통의 반응에 따라서 틀리겠죠. 고통의 반응에 따라서 굉장히 슬프고 언론, 새드 이런 것에 고통의 반응을 많이 하면 목양적, 페스토랄이고 목회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 그 버너러블하다, 막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이런 것들이 더 고통에 반응한다. 그러면 이제 목회적인 것인데 목회적인 그 마음의 특성인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우리 관계 여기 애착 등에 대해서 배웠는데 중요한 것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애착 등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면서 안정형 애착 스타일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자기의 애착 스타일이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집착형, 산만형 애착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착 등이 항상 켜져 있는데 애착 등을 자주 끄려고 노력하고, 나의 파트너, 나의 동반자, 나의 그 아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애착등이 꺼져 있을 경우에 나도 동시에 끄면서 접근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자, 그리고 관계회로에 있어서는 관계회로는 항상 켜진 상태에서 내가 다른 사람과 교류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포인트고, 그 이상은 특별히 알 필요가 없어요. 이 실습을 하는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여기 마지막 질문하신 분들 보면 이 4레벨, 레벨 4 애착 등 전체적인 이런 것들 우리 트랙 3에 가서 배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너무나 헷갈리고, 이 애착 관계로 애착 등의 관계는 우리 그 유튜브에 제가 트랙 1 6주차에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거를 한번 보시면서 복습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저희들 이제 실습 12번을 끝내고요. 저희가 1시간 5분이 지났습니다. 실습 하나 하는데, 자, 온라인으로 하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실습 13번에 보면 우리 레벨 4 스토리에서 비언어적인 그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비언어적 훈련. 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비언어적 훈련들은 자, 우리 파트너와 함께 또는 이제 조원끼리 만나가지고 상대방의 눈짓, 표정, 얼굴 표정, 목소리, 제스처, 손짓, 발짓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상대방이 맞추는 거예요. 기쁨의 순간. 네. 자, 그래서 저희들 제 그 몸이나 저 얼굴 표정이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십니까? 네, 잘 보이죠? 자, 제가 이제 비언어적으로 제가 한 행동들을 잘 이렇게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비언어적으로 실습을 해봤습니다. 자, 제가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네, 어떤 일이 있었죠, 저에게? 한번 맞춰보세요. 자, 우리 그 구조의 이지영 우리 조원님 한번 맞춰보세요. 너무 덥고 땀이 나서 네, 시원한 곳에 가고 싶고요. 네. 그래서 수영장에 가서 열심히 수영을 하고 나니 너무 시원하고 네. 좋은, 네, 그렇게 봤습니다. 예, 맞았습니다. 네, 너무 날씨가 덥고 그래서 휴가철에 가족들과 함께 저희가 우리 준석이가 아주 어렸을 때 그 캐리비안 베이에 가가지고 같이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수영하고 이런 거를 제가 기쁨의 스토리를 제가 얼굴, 발짓, 몸짓을 통해서 표현해 봤습니다. 자, 우리의 모든 그 마음의 그러한 그 생각들 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비언어적인 것으로 다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자꾸 표현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비언어적인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잘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죠. 네. 자, 이거 조별 모임에서 간단하게 해보겠는데요. 우리 조장님이 한 2명 정도 지목해 주시고, 지목하신 분은 이 비언어적으로 자기가 했던
간단한 거죠. 예, 제가 간단하게 한 10초 만에 표현을 했죠. 이렇게 하고 하실 때 본인이 자기의 그 화면을 그 소그룹에서 크게 확대해 주셔야 되는데, 저처럼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자기 화면에 그 커서를 한번 쭉 누르시면 오른쪽 위에 점점점 세 개가 나타납니다. 그거를 눌러주시면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핀이 있어요. 핀이 딱 뜹니다. 자, 자, 커서를 가지고 자기 화면을 가까이 갖다 대시면 점점점 세 개가 나오죠. 그럼 거기에 클릭을 하시면 핀이라는 게 보여요. 그 핀을 딱 누르면 이렇게 자기 화면이 딱 뜹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잘 알겠다. 동그라미 잘 아시겠죠? 자, 점점점에 커서를 갖다 대고 화살표를 점점점 쫙 누르면 핀이 보입니다. 그리고 핀을 딱 하시면 우리 다른 사람 커서 위에서 하시면 우리 팀장님의 얼굴이 딱 나오죠. 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하실 때 자기가 요거를 지목을 받은 사람, 비언어적 표현을 하는 지목을 받은 사람, 자기가 자기 화면에다가 핀을 누르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10분 정도 요 조장님 인도하에 이것을 하겠습니다. 기쁨의 스토리를 비언어적으로 자기가 여러 가지 동작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고 다른 사람이 맞추는 거예요. 표현하는 사람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10분 동안 지금 11시 9분인데요. 저희 20분 동안 20분까지 이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실습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한 두세 분만 우리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가 넘치신 분이 누가 있는지 우리 조장님이 지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기억하시라고 하실 때 저는 항상 이제 기억하는 것들이 제주도의 하트그룹, 네, 캄보디아의 쓰레기산 이렇게 항상 기억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실은 이제 어제 저녁에 밤 12시에 남편과 둘째와 제가 야식을 먹고 이제 야식을 치우는 과정 중에 둘째가 그냥 치우지도 않고 들어가 버렸을 때 제가 어제는 요즘 계속 참아주고 있다가 어제 제가 화가 좀 나서 제가 아이한테 뭐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게 뭐냐면 그 제주도랑 그 쓰레기산에서 제가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제 안에 꼬라지가 있었던 상태. 그러니까 선교를 갔는데 제 마음에 막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누군가 갈등이 있을 때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셨던 것들인데 그러면서 어제 제가 둘째가 그렇게 애착등이 꺼져 있는 상태였구나 오늘 계속 공부를 하면서 주셨던 마음인데 아이가 꺼져 있을 때 제가 계속 아이를 꺼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뭐라고 하고 잔소리하고 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요즘 둘째로 인해서 좀 많이 힘든 상태지만 그 아이를 용서하고 그리고 현재 너를 좀 용서하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저는 좀 저와 그리고 저를 힘들게 하는 자녀들을 조금 같이 용서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건 제가 그렇게 꼬라지가 있고 제 안에 쓴뿌리들이 올라왔을 때 하나님은 저를 건들지 않으셨다는 거. 하나님은 저를 그냥 가만히 놔두시고 저를 지켜보시고 인내함을 기다려 주셨을 때 제가 애착등이 나중에 켜졌을 때 하나님은 저를 관계해 주셨다는 거.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너도 좀 닮아가라는 그런 마음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안정적인 애착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은 항상 이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로와 우리의 애착 등이 열릴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항상 관계를 여시고 또 우리가 애착 등이 켜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
귀한 나눔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나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한 분 더 나눠주시죠. 네, 저는 하나님께서 계속 그 이제 사실 목사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기쁨의 순간을 떠올리세요라는 걸 좀 캐치를 잘 못해가지고 일단 그냥 하나님께 제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받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계속 이제 임마누엘 일기도 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고맙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좀 약간 좀 눈물 상태라 가지고 제가 지금 애착등이 켜졌나 봐요. 그래서 하여튼 고맙다고 하시는데 좀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었어요. 예, 제가 이 관계 회복 훈련하면서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저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저한테 고맙다고 하실 것 같지 않았는데 어, 이제 피드백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 소공녀라든지 약간 힘든 그 동화 속에 있는 친구들 그런 그분들 그 이미지를 그리게 하시고 내가 너 개통이 없다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신분적인 너의 내면과 외면에서 너가 누군지 알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 같았고요. 그러면서 고맙다는 표현은 뭘까 했는데 저희 순에서 피드백을 좀 해주셨어요. 근데 그 피드백을 듣고서는 너무 울음이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나를 놓지 않고 있어줘서 고맙다는 얘기 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이제 상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을 잘해서 고마운 건가 아니면 멘토링도 하고 있기 때문에 멘토를 해서 고마운 건가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어서 고맙다고 하시는 거고 그게 제 정체성이고 제 자기다움이었다는 걸 오늘 알게 돼서 감사했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님을 놓지 않아서 주님께서 고맙다고, 힘들고 어려워도 나와 함께해서 고맙다고. 네, 저랑 비슷한 음성을 들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두 가지 기술을 같이 했죠. 우리가 샬롬을 누리는 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 조용히 잠잠히 주님과 함께 샬롬을 누리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우리에게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내가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술, 우리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교제, 하나님의 눈으로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것, 우리의 관계로와 우리의 애착 등이 열릴 때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훈련을 개인적으로 있을 때도 자주 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2시입니다. 저희들 오늘 몇 개 훈련을 못했지만 굉장히 깊은 훈련, 알찬 훈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매일같이 감사일기 쓰는 것, 그리고 임마누엘 일기, 또 포플러 스토리 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반복적으로 하셔야 되고 다음 주에는 포플러 스토리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 주에 저희가 트랙 2에 있는 분들과 트랙 1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합반을 합니다. 이 합반을 할 때 우리 각 조에서 시범을 하나씩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포플러 스토리 훈련을 많이 하고 특별히 이제 나답게 행동하기, Acting Like Myself 이 훈련을 많이 해서 트랙 1에 있는 사람과 합반할 때 저희가 발표하고 또 트랙 1에 있는 분들이 포플러 스토리 할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트랙 2에 있었던 장점이 무엇인지 계속 그 사람이 관계기술 훈련을 통해서 회복의 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을 트랙 1에 있는 분들과 1주 후에 5주차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